예,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시간입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뭐 섹터나 종목 여러 얘기하는데 오늘 주제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시장에 관한 뷰를 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조정 양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데 먼저 수급을 중심으로 시장을 좀 풀어주신다고요. 수급이 조금 안 좋죠, 요즘?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을 이해하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어떤 업종이라든지 네. 테마 뭐 이런 걸로도 접근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증시 격언 중에 이제 수급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라는 또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좀 비틀어서 수급으로 오늘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수급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뭐 여전히 시장의 키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의 좀 변동성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여기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지금 현재 그 매매 동향이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한 축을 팔고 한 축을 또 매수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 축을 판다라는 것은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개인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준입니다. 수급이 좀 빠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개별 테마로 가는 경우도 있고 2차전지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어떤 어떻게 보면 개인분들도 뚜렷한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주도를 했다가 좀 발 빼고 있고 기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현상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먼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체는 역시나 외국인인데요. 최근에 이제 5월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를 삼으면서 주가를 끌어오는 게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왜 다시 좀 추세적인 매도일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최근에 매도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예,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이제 집중이 됐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5만 원대 후반서부터 6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올 때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끌어당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5만 원대부터 6만 원 중반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보다는 재고 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좀 컸었죠. 근데 이제 6만 원서부터 6만 원 중순서부터 7만 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해석 자체로는 뭐 HBM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챗GPT의 이제 GPU 관련해서 HBM이 필요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한 축에서 보면 꾸준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최근까지 집중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 논리를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그럼 무슨 돈이 있어서 주식을 사느냐라고 봤을 때는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신흥국 펀드에 집중적으로 돈이 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좋을 것으로 봤었던 것들이 신흥국이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뭐 오늘도 아마존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주식들 퍼포먼스를 보이곤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이제 글로벌 IB들이 많이 좀 빗나갔었죠. 이제 챗GPT라든지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확 부각이 될 걸 몰랐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신흥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리포트를 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신흥국 펀드들의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일본은 선진국 시장이니까 논외로 치고 신흥국 시장에서 양대 산맥은 우리나라와 중국이었었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중국 주가도 못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죠. 최근에는 조금 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부 업종들에 대한 이익 개선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은 반도체에서 조금 빠져나왔죠. 빠져나온 것들이 이제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엔터 쪽이라든지 뭐 일부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로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조금 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파고 있는데 환율이 이제 조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것들이 1280원대까지 우리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형국이었죠. 일단은 돈이 들어오니까 주식을 사야 되는데 하나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주식을 사고 하나는 환율이 가만히 앉아도 워낙 강세로 가다 보니까 이익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1,300원대로 확 돌아서 갑자기 이제 네. 또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들어오긴 좀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1,280원대 들어왔다 1,300원이면 앉아서 이익을 깎아먹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오늘 이제 5원이나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보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1,250원대까지는 환율이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만 여기서부터 조금 방향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면 자,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7만 원이 일단 목에 찼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자금들의 동향 한번 살펴야 되지만 환율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외국인들은 지난 5월, 6월 초까지 뚜렷하게 매수했던 순매수 기조는 이제는 조금 변동성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도 있고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건 외국인이 다시 조금 일정 부분 매도하는데 또 삼성전자는 안 팔아요. 그게 좀 특징이고요. 그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네. 이제 엊그제 보고서가 나왔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평가다. 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요건 한번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6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할 때만 하더라도 외국계에서 리포트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7만 원에서 지금 조금 변동성이 시작된 지 벌써 한 열흘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또 매수 의견에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제 뭐 이게 맞다 틀리다의 접근이 아니라 네. 이건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이제 이제 논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환율이 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조금 끌어가는 부분들이 더 뚜렷하게 있다라고 보면 국내 지수가 좀 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지수에 관련돼서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지수를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지수를 신경 안 쓰고 개별 종목만 신경 써야 된다는 이유보다는 지수는 일단 우리가 우군이다. 믿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종목에 신경 쓰자.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그게 다행스러운 게 더 이상 뭐 금리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 범위 내로 들어왔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들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서 발을 집중적으로 빼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는 지수 봐야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급을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읽어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얘기 먼저 하셨고 기관 얘기를 하는데 기관들은 사실 공모펀드가 뭐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ETF로 갑니다. 그죠? 예, ETF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영향력은 전보다는 떨어졌는데 기관의 최근 흐름은 어떻게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따라가는 모습들을 기관에 그동안 좀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제 지수 관련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이제 기관 입장에서 보면 절대 평가를 받는 사모펀드 비중이 아직은 우리나라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공모펀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모펀드는 평가 자체를 절대 수익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수익을 합니다. 무슨 그렇죠. 얘기냐면 예.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절대 수익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펀드가 이익이 났냐 안 났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공모펀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증권사나 은행 가셔서 펀드에 가입하면 주가가 빠져도 코스피 대비해서만 이기면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상대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결국 지수 관련 종목들을 사면 지수가 움직이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2022년에 하락할 때 인덱스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인덱스보다는 조금 플러스만 나면 된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관이 올해 가장 그 펀드 매니저들이 엇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올해 주식 전망이 그렇게 썩 밝지는 않은 상태에서 기관들 같은 경우 인공지능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적극적으로 따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정답이겠죠. 특히 이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들이 많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벤치마크 대비해서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하는 것은 ETF를 통해서 수익률을 좀 맞춰가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기관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잘 모르겠다라는 게 어떤 부분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바싹 당길 때는 뒤늦게 삼성전자를 일단 편입은 시켜놓긴 했는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기관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공모펀드의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나 주식 잘 개별 종목 모르니까 펀드로 갈래라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2020년에 펀드보다 개별 종목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펀드에서 돈을 빼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높아졌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기관들의 돈의 흐름이 약화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대 축이었다라면 이제는 뭐 기관들은 그 역할을 아쉽게도 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렇고요. 네, 특별히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투자 수급을 보실 때는 금융투는 이제 사고 팔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대가 없나 이러는데 이건 사실 거의 저희가 들으면 해치 물량이 많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거의 이제 해치라고 보니까 거기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기관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리 뭐 매수 때나 매도 때나 크진 않은데 물론 뭐 매도 때가 더 영향이 있지만 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이 되는데 최근 이 연기금이 좀 주식을 또 팔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잠깐 그 전에 부연 설명을 하면 네네. 금융투자라고 이제 잡히는 게 증권사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예. 증권사인데 이 증권사들이 이제 자기 이제 자체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원래 증권회사는 3대 그 업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는 중개, 그다음에 이제 기업 공개, 그다음에 자체 자금으로 이제 매매하는 게 고유 계정을 예, 고유 계정으로 거죠. 매매하는 예. 건데 그들은 이제 해지한다라는 것은 선물과 연계돼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관 투자 매매 동향을 볼 때는 파생과 같이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겠고, 네. 자 연기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연기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민연금이죠. 그렇죠. 국민연금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트렌드인데요. 그것을 이제 최근에 국민연금이 밝혔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글로벌 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비중이 너무 커지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이 움직임이 좌지우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글로벌화 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금을 부으면서 연금액은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비중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 노후 자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 방향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그 조정이 들어가는 시기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조금 안타깝죠. 현재 지금 국민연금의 올해 마지막 그 포지션은 15.6%입니다. 근데 작년에 16%였거든요. 주식 비중이 주식 비중, 예. 국내 주식 비중을 예, 예. 15%대까지 낮추겠다. 이걸 주기적으로 13%대까지 낮추겠다라는 게 이제 국민연금의 보관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국민연금 파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15%라 하더라도 파이가 커져가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오히려 비중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파이가 커지면 더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형국인데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국민연금의 목표치는 16%대에서 올해 15% 이제 후반인데 지금 국민연금의 비중을 놓고 보면 15%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연금의 매매 포지션을 보면 요 며칠은 또 샀어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보면 사고 팔고가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이 여의도 입장에서 보면 하반기 때 주식시장이 방향성을 좀 잡고 나면, 그러니까 상반기 때 인공지능이라든지 2차전지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면 하반기 때는 이익 개선이 좀 되는 쪽으로 움직이면 그때 적극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장 지금 2,600에서는 외국인들이 2,600을 만들었다라면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는 하반기에는 국민연금이 그 수급의 한 축을 담당할 기대는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조정장에서 주식을 사는 쪽은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네. 개인 투자자는 뭘 좀 집중해서 사고 있고 사는 만큼 또 좀 수익이 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개인분들이 지금 이제 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2차 전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2차 전지고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수급 동향을 최근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 게 반도체 매도, 네. 자동차 반도체 매도예요? 예, 반도체 매도, 예. 자동차 매수, 그다음에 철강, 화학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보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철강, 화학,
자동차를 좀 매수하고 계십니다. 근데 네. 이건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이제 철강화학 자동차는 좀 논외 친다 하더라도 철강화학 같은 경우 이제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익 퍼포먼스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내가 지수 관련주를 산다라고 해서 여기에 수급들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는 주식들에 대한 현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뭐 여전히 2차전지 쪽들이 밀릴 때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지수 퍼포먼스가 그렇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개인분들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익숙한 기업들 위주로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는 현황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을 통해서 최근의 시장 흐름들을 읽어주셨는데요.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조정의 양상이 얼마나 좀 나타날까? 이게 또 가격 조정이 더 있느냐? 기간 조정의 양상일까?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 있어서 한 축을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조금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만 매도는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가장 우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기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산으로 올라갈 때 이제 쉬었다 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바로 그게 기간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월악산 가보셨습니까? 월락산을 안 가봤습니다. 월악산, 월출산 이게 이제 악자가 붙은 건데. 악자 들어가는 산이 험한 산이라면서요. 근데 그 악자 들어가는 산의 네. 특징이 뭐냐면 가파르지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설악산을 가다 보면 쫙 가다가 예. 횡보하다 올라가면 횡보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사람 미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도 우리가 올라가다가 좀 쉬었다 힘을 모아서 반등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정말 투자자분들이 소위 진짜 미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격 조정인데 그런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분들의 수급도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팔고 다른 걸 사지만 고객委託금이 50조를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주식을 사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신용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납니다. 신용이 18조 바닥을 찍고 19조 수준인데 자 신용이 20조를 안 넘은 상태라면 신용 리스크도 별로 없죠. 그런 상태에서 고객委託금이 52조를 유지한다면 이거는 정말 수급상으로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어떤 업종을 사느냐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개인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 주식을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이제 기업들의 EPS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추가적으로 따라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면 기업들의 이익 개선 속도가 가팔라질 것 같고 외국인들이 좀 힘을 좀 받쳐주고 있고 앞서 언급드렸던 국민연금이 하반기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수급으로 본다라면 많은 글로벌 IB들이 보는 2,800에서 2,900까지에 대한 도전은 한번 좀 더 세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전략은 그러니까 어쨌든 기간 조정 양상이고 그렇다면 조정 시에 분할 매수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섹터 전략 마지막으로 조금. 일단 가장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익 개선이 보는 것은 엔터 쪽들이죠. 우리가 이제 기존의 연예 기획사뿐만 아니라 드라마 제작사들까지 지금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뭐 2차 전지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익 개선 속도가 가파르고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의료 기기까지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쪽들을 보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설이라든지 철강 화학에 대해서 못 올랐으니까 이제 들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은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영주의 역사 가르기 수급을 통해서 시장 흐름 읽었고요. 전략과 섹터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